현행법상 그건 마약입니다. 하시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갖고 있던 몰핀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자가주사를 했거든요. 몰핀은 여러분 중독성이 굉장히 세요. 이거를 싹 다 광저우 앞바다에 갖다 버리고 불을 질러버려. 샤. 지금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학 역사의 썰 진행을 맡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의학적 혜택,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릴 수가 없던 부분도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아편, 오피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했다기보다는 공존하면서 이걸 널 없앨 것이다. 서로 피해를 주고 널 극복하고 약간 애증의 관계인 이 아편, 오피움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이 수메르 기록을 보면요. 이 아편은 joy plant, 말 그대로 기쁨을 주는 식물이다 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데 이걸 먹으면 고통이 없어지니까 일단 웃음이 나겠죠. 지금도요, 뉴스를 보면요. 경찰 헬기가 일부 먼 도서 지역을 두두두두두 날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섬 마을에 있는 민가에서 딱 봐도 양귀비인 것 같아요. 그럼 가보니까 진짜 양귀비가 맞더라. 거기 계시는 또 노인분들은 글쎄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전부터 우리가 키웠던 거야. 배 아플 때 좀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그건 마약입니다. 하시면 안 되죠. 아편은요, 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런 마약 가운데서 최악의 마약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약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10g을 했다. 내일은 똑같은 그런 약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2배, 또 2배, 2배, 2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아편 소굴이란 말 들어보시죠. 한번 하면요, 모든 육체적 힘이 다 빠져버려요. 묘사한 그림 또는 사진 보면 다 누워서 이렇게 피잖아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노동력 그냥 상실입니다. 사회적 손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원래 중국은 아편 중독이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갖다 판 거예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아편도 지금 관심도 없는데 아편이라는 걸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영국인입니다. 아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을 리는 없겠죠. 당시 이미 중국에서 아편이 퍼졌었기 때문에 영국이 본 거예요. 이거를 갖다 팔면 돈 되겠다. 쭉 아편은 청나라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이때 영국에서 청나라로 와가지고 당시 황제가 걸륭제라는 황제였는데, 청나라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영국에서 생산하는 많은 공산품들입니다. 면직물도 그렇고 사십시오. 하니까 청나라의 걸륭제가 무슨 말했냐면 지대박물. 우리는 청나라는 지대, 땅은 넓고 박물, 박물관 할 때요. 물건은 정말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안 사, 꺼져 이거거든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 게 없어요. 청나라에. 보니까 청나라에서 웬만한 거 다 만들어. 근데 당시에 또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었어요. 영국과 청나라. 다 아시다시피 중국 남부 복건성에서 생산되는 홍차, 우롱차, 이게 어마무시하게 영국으로 들어가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티의 수입량은 엄청난데 중국엔 팔 게 없어요. 무역 적자 엄청납니다. 여기서 영국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리는데 뭐냐 하면은, 중국 딱 보니까 지금 아편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거 갖다 팔자. 어디다가? 지금 우리 영국이 나름 식민화시켰던 인도 북부 지역에 양귀비를 쫙 심은 다음에 여기서 아편 만들어서 중국들에게 갖다 풀자라는 내리지 말아야 할 결정을 영국 정부가 해요. 민간업자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요. 당시 중국의 이제 황제가, 청나라의 황제가 도광제라는 황제였는데, 도광제부터 모든 밑에 있는 민중까지 싹 다 아편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황제였던 도광제는 정신 차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딱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중국 청나라가 다 지금 아편 중독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임칙서라고 하는 사신을 광저우로 보냅니다. 가서 네가 다 없애라고 아편을. 그래서 임칙서가 베이징에서 쫙 광저우까지 내려와 가지고 딱 보니까 광저우 항구에 이만큼 지금 영국 상선이 내린 아편 박스가 상자가 꽉 차 있네요. 이거를 싹 다 광저우 앞바다에 갖다 버리고 불을 질러버려. 쫙. 여러분들이 영국 정부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아편 팔면 안 되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팔게. 했겠습니까? 그럴 영국이 아니죠. 당연히 청나라 정부에게 니들이 미쳤냐? 지금 우리가 어렵게 광저우까지 가가지고 박스 지금 하역을 했는데 그걸 다 바다에 갖다 버려? 싹 이 책임자 처벌하고 너희들이 바다에 갖다 버린 거 싹 다 배상해. 지금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뭐? 영국이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 사과를 하라고 해? 못하겠다. 그래? 실제로 영국은요. 의회 승인 받고 전쟁 시작한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청나라의 대패였습니다. 아편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842년에 있었던 난징 조약이죠. 난징 조약에 의해서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상하이 등등 항구 도시가 개방이 됐죠. 강제 개방이요. 그런데 주요 전투 지역은 홍콩 앞바다였어요. 광저우 앞바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은 저 위에 있는 내륙에 있는 난징이었냐? 1842년에 난징은 양쯔강을 끼고 있습니다. 양쯔강은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이라기보다는 바다예요. 이 양쯔강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해, 황해죠. 황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충칭까지 동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동서교역의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는 크게 두 가지 강이 동서로 흘러요. 북쪽에는 황하가 흐르고 남쪽에는 양쯔강이 흐릅니다. 동서로 대륙을요. 여기에 남북만 이어버리면은 고속도로망이 딱 형성이 되죠. 근데 남북이 있어요. 무려 수나라 때. 고구려와 싸웠던 그 수나라? 맞습니다. 수나라 때 수양제라는 미친 황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수양제가 뭘 했냐면요. 항저우라고, 이 항저우란 도시도 양쯔강을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 항저우 남쪽에 있는 도시죠. 여기서부터 북경까지 남북으로 인공 운하를 뚫어버려요. 쫙. 이거를 북경에서 항주까지 연결하는 운하라고 해서 경항운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고 이때 수나라 때 팠던 고구려 때 팠던 이 경항운하에 지금도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쳤죠. 사람이 삽으로 파가지고 컨테이너가 지나갈 만한 그런 운하를 당시에 팠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동서남북의 나름대로 수로를 이용한 고속도로망이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남북의 고속도로망과 동서의 고속도로망이 딱 만나는 곳이 바로 난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요 난징만 장악해버리면은 중국의 물류 시스템 스탑이 된다. 그래서 야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우리 난징 박살내버린다 하면서 배를 타고 난징 쪽으로 거슬러 올라온 거거든요. 청나라 정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난징 장악하면 청나라 망한다 해. 그래가지고 난징에서 스톱! 거기서 우리 항복 조약하겠다 해서 난징에서 조약을 합니다. 전쟁은 홍콩 앞바다에서 했지만 체결된 것은 난징에서 패배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 하나 때문에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 아편에 시작된 이 마약의 중독성을 전 세계인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베트남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투를 할 때 그 병사들은 이 몰핀 주사를 한두 개씩 갖고 다녔어요. 그 당시엔요. 그래서 총을 맞았다 아니면 정말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갖고 있던 몰핀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자가 주사를 했거든요. 일단 고통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몰핀은 여러분 중독성이 굉장히 세요. 정말로 진짜 엄격한 통제하에 의사분께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만 몰핀 성분의 마약 그거를 처방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베트남 전쟁 때는 수시로 무시로 맞았어, 사람들이요. 문제는 이 몰핀 중독에 빠진 병사들이 일제히 다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부터 문제였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달라고. 없으니까? 그러면 어둠의 경로에서 또 얻게 되고. 모든 거는요, 유통구조가 밝혀지면은 단가가 싸지고 관리가 돼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어둠의 유통구조로 들어가 버리죠? 이거는 일단은 통제가 안 돼요. 가격 불이익의 값입니다. 몰핀 중독이 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마약은 정말로 사회 악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베트남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서울시 중독치료센터라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고 거기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은 단약을 한다고요, 이 양반들이. 치료됐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잠시 스탑. 의지가 풀어지는 순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저도 나름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많은 이제 그 홍보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전 부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가 너무나 이제 약간 그 아무렇지 않게 사회화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먹는 청소년들은 마약이라고 하면 맛있는 거, 마약이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마약은 나쁜 거가 아니라 마약 떡볶이 맛있으니까 이게 마약이야? 손쉽게 청소년들이 그냥 아무런 장벽 없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거를 물론 뭐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걸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너희들이 한번 손대는 순간 너는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다, 네 인생에 라는 것은 전문가이신 우리 의료 종사자분께서 전문 지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